기호 6번 새누리당 후보 조원진 후보가 그 후보 단일화에 대한 제안을 해오신 걸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 기사를 좀 보고 방송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겁니다. 조원진 지금 후보께서 우리 그 우파의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제안을 하시고 그런 운동을 하시는 거는 제가 우리 우파 모두가 그것을 열망하는 바이고, 그것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후보 단일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논란이 참 뜨거워요. 이게 모이는 자리에 오셔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반드시 그쪽으로 단일화 되어야 한다고 굉장히 뜨거운 논란을 하다 보니까 정작 이 단일화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제 안 이루어져요. 공방으로 되고 이게 논쟁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양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봅니다. 과거에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 때 보면 아주 막판에 아마 하루 남기고 단일화 됐던가, 그 전날 그 당시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 집 앞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가서 둘러싸고 최후 통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거의 단일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새 후보가 우파의 새 후보가 단일화 된다고 저는 보는 이유는, 또 만약에 이 단일화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린 이거 선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후보 단일화 안 됐다 만약에 그럼 다 기권합시다. 차라리 그게 나아요. 새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홍준표와 조원진, 남재준 이 세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된다. 유승민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씨가 지금 후보로 많이 다니면서 연설을 하는데 그 유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너무 지금 그 배신자의 낙인이 찍혀가지고 도저히 이 사람은 복권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세 후보가 단일화되는 순간 유승민은 아마 지지율이 0%로 내려갈 겁니다. 그나마 여기서 좀 지리멸렬하니까 풍선 효과로 그쪽에 조금 가는 거지, 만약에 우리 우파 지금 세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0.0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유승민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용지 결정되기 전에만 우리가 이제 단일화를 하면 되거든요. 선거용지 그 전에 노무현하고 정몽준 때는 단일화가 아마 선거용지 나온 후에 단일화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되는데. 그래서 무효표 찍으면 안 됩니다. 그때 그런 얘기 엄청나게 했어요. 이미 정몽준 이름도 나왔는데 그 찍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홍보했고. 그리고 제가 모임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했던 중에 또 생각나는 게, 노무현 정몽준 때가 2002년도인가 그때 아닙니까? 2002년도 사건이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입니다. 15년 전에 스마트폰이란 게 없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란 게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고, 이 노령층에서도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그 교육이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잘 씁니다. 노령층에서 스마트폰으로 이 카톡을 통한 이 정보 이 전달력은 이제는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시대와는 아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 단일화가 되었다는 소식만 딱 떨어지면 1시간 내에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압니다. 새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무효표가 나올 위험도 별로 없다고 보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와 또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노무현과 정몽준은 이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좌파, 한 사람은 우파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단일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욕 되게 먹었잖아요. 어떻게 이게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느냐. 그 이념이 다른 사람이 단일화에 대한 그 책임은 정몽준 씨가 준엄하게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준엄한 심판을 받았어요. 예, 그 사람은 그 많은 그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거 하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새 후보 조원진, 남재준, 홍준표 이 사람은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 이념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홍준표, 조원진, 남재준 이거 다 우파 인사들이고 이념도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단일화를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김정은 옆에 세워놓고 참수할 때 같이 같이 그 도매금으로 다 참수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정도로 이 새 후보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 단일화 안 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옆에 세워놓고 김정은 참수 작전할 때 그 특수부대한테 그 맡겨가지고 전부 참수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단일화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달려 있으니까 또 이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악담했다 그러는데 악담 아닙니다. 충원을 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그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김정은 참수 작전의 그 복음과는 그런 중체대한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새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야만 하고 이게 성공 안 한다 그러면 세 사람 참수시키고 우린 전부 기권하고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원진 후보께서 이런 후보 단일화의 그 발걸음을 시작하셨고 또 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들 모두 네, 그래서 이 후보 이제 단일화의 필요성은 눈앞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사랑 제가 그 단일화의 전략을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떻게 단일화하냐 하면 제가 지론으로 내세우는 것이 김진태의 부활입니다. 김진태가 한국당 경성농단에 의해서 발이 묶였는데 그 발을 풀어주고 다시 부활시켜서 차기 권력의 핵심 세력으로 부활시킴으로써 태극기 민심을 집결시킨다는 이 카드를 들고 새 후보 단일화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원진 후보는 대선 공약에 제가 제시하는 이 김진태 의원을 차기 정부 내각 수반으로 한다. 국무총리로 실권형 국무총리로 한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조원진 캠프에 이 사실을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됩니다. 그러면 전달이 돼서 조원진 후보도 아마 얼마든지 동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동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론화되고 김진태를 부활시킨 상태에서
이 부활한 김진태가 새 후보 단일화의 키를 쥐는 겁니다. 즉 김진태가 지명하는 사람, 뭐 지명까지는 뭐하지만 김진태와의 합작을 하는 후보로 대선은 결정납니다. 지금 뭐 홍준표로 되든 또 조원진, 남재준 누구로 되든 저는 어느 후보의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고 김진태가 수락하는 그 사람 하고 결국은 태극기 민심이 쏠리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도가. 지금 태극기 민심이 우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파 뭐 이런 사람 뭐 아무리 모아봐야 이 태극기 민심이 없이는 절대 이번 대선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이미 승부는 결정났습니다. 네, 이거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적과의 싸움이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 즉 우리 내부에서의 단일화 싸움입니다. 우리 우파 내부에서의 단일화 싸움에 이기면 대선을 이기는 거고 단일화에 지면 우리가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쉬워졌습니다. 지금 얘기가.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국면은 이제 극복되었습니다. 뭐 골수인 좌파들은 절대 동의 안 하겠지만 이미 국민 전체로 보면은 박근혜 탄핵은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김진태의 부활을 통한 새 후보 단일화를 김진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뤄내야 됩니다. 우리 제 방송을 보고 동감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을 조원진 캠프나 남재준 캠프에 압력을 넣어서 거기에 그 후보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저도 이제 조원진 씨와 남재준 씨, 홍준표 씨를 연결을 이제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미미하나마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진태 부활을 통한 우리가 권력 재창출은 어느 편에서도 손해가 없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 홍준표 편에서도 김진태를 부활시키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슬아슬하게 질 수 있다. 많이 표를 끌어모으겠지만 그 고지를 눈앞에 두고 멈출 수가 있어요. 홍준표가. 거의 접근했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홍준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고지를 훅 넘어가려면은 이제 그 김진태를 통한 권력 분점 이것을 약속함으로써 태극기 민심이 몰아붙이면 그 고지를 넘어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홍준표의 입장에서도 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권력 일부 내주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권력자지 국무총리가 권력자입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도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 민심도 왜 손해를 안 보냐 하면 지금 김진태가 홍준표 연설하는 거 보고 막 가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보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면서 이런 사람들 마음에 김진태가 국무총리로 돼서 실권을 잡는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대통령으로 나온다. 뭐 이런 카드라 그러면은 태극기 민심인 사람들은 그래 나 표 찍어줄 테니까 잘해봐 그래 그렇게만 해줘. 이런 분들이 지금 제 동영상 보고서 그냥 이구동성으로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왜 더 좋냐? 김진태가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 국무총리로 국무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된다 그러면은 이건 정말 따봉 중에 따봉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극기 민심은 제가 제시하는 이 카드 김진태를 차기 대통령으로 염두에 두고 그 전에 국무총리로서 실습을 시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태극기 민심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태극기 민심도 이 카드에 대해서는 손해가 없어요. 조원진, 남재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도 손해볼 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후보로 돼서 단일화 후보가 돼서 대통령 나오고 김진태와 합작의 그 공동 정부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즉 제가 제시하는 이 계략은 이건 정말 이 3당사자가 서로가 윈윈하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가장 최선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 경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된다고 보고 될 수밖에 없고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시정 주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시정 드리는 것은, 어떤 분은 댓글에서 고선 씨는 남재준을 지지한 사람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 분을 봤는데, 제가 남재준 대통령, 김진태 국무총리 제일 첫 번째 동영상을 딱 올려갖고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작이었거든요. 뭐 하루 만에 6만 조회가 넘어서는 이런 기염을 통했는데, 그 당시에는 조원진 씨가 후보로 나서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파 후보는 남재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있는 후보를 남재준, 그 다음에 플러스 김진태 한 것이고, 제가 남재준을 지지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무당무파예요. 저는 오로지 후보 단일화. 우리 싸우지 말자. 싸울 필요가 없다. 저는 그거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세 후보 중에 어느 한 사람으로 단일화 된다면 우리 그냥 깨끗이 그 사람 밀어주자.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지, 지금 제가 홍준표를 지지한다든지 남재준을 지지한다든지 뭐 조원진을 지지한다든지 하는, 저는 그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접하는 사람에게 몰아지는 지점까지 우리가 몰아가고, 그 몰아지게 되면은 나머지 표까지 끌어모아서 그 사람을 지지하자. 그러면 이건 우리 자체 내의 싸움이 되고 만다. 우리 자체 내의 싸움이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해명을 해드리고요. 지금 타임 스케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요 각박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진다. 왜? 정리하면 이 세 후보 모두 같은 이념의 같은 정파거든요. 이 단일화 안 된다는 게 이상한 일이고, 이 단일화 안 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참수작전에 거의 시켜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후보 단일화 해야 되고, 더 이상 우리 우파 진영 사람들은 네 후보가 낫네, 내 후보가 낫냐고 싸움하는 거, 이거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KFC도 와가지고 서로들 자기 후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 싸우면서 괜히 에너지만 낭비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각자 이렇게 각계 전프로 나가다가 이제 단일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 시간의 끝장 토론을 통해서 또 김진태 후보가 손을 들어주는 후보로, 저는 이 대선 전략에서 가장 키맨은 저는 김진태라고 보고 있고, 김진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얼마나 자신이 강력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나도 이제 어저께 춘천에 가서 김진태 의원을 이렇게 면전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무대에서 연설하는 거는 이제 많이 봤지만, 직접 만나 보니까 뭐 눈망울이 서글서글하고, 이 사람 대통령 해야 되겠더라고.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 대통령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고요. 차기 대통령 하기로 하고.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깨닫게 해줘야 되고, 지금 이 후보 단일화의 결정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김진태입니다. 김진태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 후보는 단일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할 겁니까? 모의 투표를 할 겁니까? 아니면 끝장 토론 통해서 욱박 지를 겁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예, 김진태 의원을 부각시키면서 이번에 이제 부활 선언을 하고, 예, 조원진 후보가 그래도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조원진 후보가 지금 후보 단일화에 발걸음을 내디뎠으니까 후보 단일화 여론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이 공론화 시키면서 시민 대회를 할 수도 있고, 뭐 장충체육관 같은 데서 어떤 끝장 토론회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면서 지금 이제 김진태 의원이 이제 나오는 시기를 우리가 잘 조절해 가면 그 시기에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지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홍준표는 홍준표 나름대로 또 조원진 다 자기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서 단일화하기 위해서 지금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 보면 모릅니까?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선의의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격려하는 눈빛으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후보의 장점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남 후보를 욕하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무슨 뭐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뭐 음모론 뭐 누가 미략했다 또 누가 홍준표가 뭐 어떻게 맺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전부 이게 근거가 없는 카드라 통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큰 줄기만 보면 돼요. 그래서 새 후보 단일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이 새 후보 단일화의 키는 김진태가 쥐고 있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김진태가 이걸 쥐고 있는데 지금 김진태가 자기가 키가 쥐고 있는지를 본인이 몰라요. 모르고 이상한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에 있는 거 임마 그거 너 키야. 너 그거 네가 그 키맨이야. 이거만 딱 알려주면 이 사람도 머리가 바보가 아니라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걸어 나오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급속하게 재편되면서 해결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제가 보는 전략이에요. 우리는 그걸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작업을 이제 수월해졌어요. 일단 삼고초려해서 이제 김진태를 만났고, 그 다음에 뭐 조원진, 남재준 만나는 건 이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그쪽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홍준표 만나는 게 조금 난관이 되겠죠. 그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진태 의원을 부활시키고 그 사람 손에 쥐어있는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작업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서 왜 그러나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 화면에 번호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불러달라고 하셔서 내가 그 방송으로 말로 불러드려야 될 걸 그랬구나. 그래서 새마을 금고입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다시 불러드립니다.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아이덴티티를 밝힙니다.